자, 단일인자 유전 두 번째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두 번째죠.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인 경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자,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용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인 경우를 복대립 유전이라고 한다. 아, 이거 너무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복대립 유전인 경우를 우리가 딱 한 개 외워요. 한 개. 뭐냐면 혈액형. 그래서 여러분들은 혈액형이 복대립 유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혈액형 유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이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요거 한번 개념을 비유를 한번 해보면 대립 유전자가 2개다라는 것은 자, 이렇게 2개의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2명인 거야. 그래서 라지 R인 사람, 스몰 R인 사람이 2명이 있고 이 2명이 왼쪽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오른쪽 의자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라지 R과 스몰 R이 이 2개의 의자에 앉는 조합이 총 3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이렇게 3개 나온다는 건데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인 경우는 무슨 말이냐? 똑같이 의자는 2개밖에 없는데 여기 앉을 수 있는 사람이 3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3사람이 이 2 의자에 나눠서 A 앉고 B 앉고 B 앉고 O 앉고 A 앉고 O 앉고 이런 식으로 이 2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조합의 수는 총 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A만 앉고 A랑 O가 앉고 B 앉고 B, O 앉고 이런 식으로 6개의 조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복대립 유전이라는 것은 똑같이 상동 염색체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일인자 유전인데 이때 여기 올 수 있는 유전자가 3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 ABOC 혈액형 유전에서 이 ABO 3개 유전자는 반드시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옵니다. 같은 자리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여러분들 PPT를 보면은 이렇게 서로 같은 위치에 항상 대립 유전자 쌍이 온다. 근데 이 대립 유전자 쌍에 라지 R이 올 수도 있고 스몰 R이 올 수도 있고 라고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ABOC 혈액형 유전도 같은 자리에 오는 거야. 같은 자리에 오고 이 같은 자리에 온 이 한 쌍이 어떤 유전자가 오냐에 따라서 혈액형이 A형일지 B형일지 O형일지 AB형일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는 유전자의 수가 A도 있고 B도 있고 O도 있고 3개나 있어서 조합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심할 건 ABO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 항상 같은 자리에 존재한다. 혈액형에 관여하는 똑같은 형질에 관여한 유전자니까. 이걸 여러분들 함정을 되게 많이 파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유전자를 가질 때 A형이 되는지 B형이 되는지 O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A면 A만 있으니까 A형이고 B면 B만 있으니까 B형이겠지. A5면 A형일까? O형일까? B 오면 B형일까? O형일까? AB형은 AB형이겠다. O형은 O만 있으니까 O형이겠다. 라고 알 수 있죠. 그냥 감각적으로. 근데 이 AO와 BO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A, B, O 3개의 유전자 간에는 규칙이 있어요. 항상 유전자 A와 B는 항상 유전자 O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즉 유전자 A와 B가 O보다 더 센 유전자들이에요. 그래서 AO라는 A와 O 유전자가 같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O 유전자는 약하기 때문에 A형으로만 나타납니다. AO형이 아니라 그 다음에 BO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B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O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때 특이한 점은 유전자 A와 B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이 힘이 동등해요. 따라서 유전자를 AB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혈액형도 AB형이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을 명심해서 보면 A, B, O, A, B형 각각 A, A인 사람, B, B인 사람, O, O인 사람, A, B인 사람이 A형, B형, O형, A, B형으로 나타나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A, O인 사람도 A형, B, O인 사람도 B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 규칙을 찾았으면은 이 규칙을 적용해서 이제 가계도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가계도의 사람이 O형이나 AB형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무조건 OO, 무조건 AB라는 거죠. 그래서 가계도의 어떤 사람이 O형이나 AB형일 경우에 유전자양을 바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A형이나 B형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고 BB일 수도 있고 BO일 수도 있어서 바로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나 자식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마치 라지 R, 스몰 R 중에 뭐인지 알아보는 것처럼 A형, B형의 경우에도 가계도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기 91쪽을 보면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기에 보면은 요 91쪽에 가계도가 하나 나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가계도죠? 아빠, 엄마가 A, B형인데 자손에서 A, B형도 나오고 O형도 나왔어요. A형도 있고. 자, 이 경우에 항상 혈액형 가계도가 나오면 항상 A, B형하고 O형부터 봅니다. 왜냐면 A, B형하고 O형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계도에서 곧바로 유전자양을 써줄 수 있어요. A, B형은 무조건 A, B, O형은 무조건 O, O일 때만 혈액형이 나타난다. 자, 그럼 그렇게 써놓고 위에 A형, B형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A형하고 B형은 A 하나, B 하나 줘서 AB형이 나올 수 있었고 그런데 이때 이 O형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 O형이 굉장히 특이하지. 아빠, 엄마 A형, B형인데 갑자기 O형? 그런 게 가능했던 거는 이 O 하나하나가 각각 부모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O 하나씩. 그쵸? 그래서 이 두 부모는 AO, BO임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자손의 A형이 있어요. 근데 이 A형은 지금 답이 나왔는데 AO형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단 A형이 나오려면 이 아버지가 A를 줬을 거예요. A를 줬겠죠. 그러면 나머지 유전자 하나를 엄마가 줬을 건데 엄마가 B를 줬으면 AB형이 되잖아. 그래서 B를 안 주고 무조건 O를 줬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고 따라서 이 A형은 AO다라는 것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혈액형 가계도는 AB형과 O형만 먼저 적고 나면은 나머지는 술술 이렇게 추측을 하면 돼서 우성과 열성이 어떤 건지 가려내야 되는 혐악이나 귓불 유전 가계도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확인 문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어떤 집안의 ABOC 혈액형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1번. 자, 일단 혈액형 유전자형 써봐라 라고 했죠. 자, 그럼 일단 알 수 있는 건 나, O형이네, O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나에게서 O 유전자를 하나씩 다와라가 받을 거니까 다와라는 AO, BO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 가 남았어. 가는 A형도 나오고 B형도 나오려면 이 나머지 A와 B를 가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A, B다. 그래서 가 A, B, 나 O, O, 다 AO, 라 BO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가와 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가질 수 있는 ABOC 혈액형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아, 가가 아까 AB라 했으니까 A, B, O 다 있으니까 4개 혈액형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항상 가가 가지고 있는 A를 하나 주고 B를 하나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은 A를 가지면서 O에서 받은 O 하나 가지는 A형, B를 받으면서 나에서 준 O를 가지는 B형
해서 여기 나온 다와 라가 이 가와 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 종류 다예요. 그래서 A형, B형만 나오고 O형과 AB형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